지금 대한민국 웨딩 시장에서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아주 기묘하고 역설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거대한 균열의 시작을 알고 계십니까? 작년 한 해 동안 한국에서 결혼한 커플의 숫자는 코로나 기간 억눌렸던 수요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며 통계상으로는 오히려 급증하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같은 시기 서울의 예식장 중 절반 가까이가 폐업 위기에 처했다는 업계 중앙회의 충격적인 경고가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이것을 극장에 비유하자면 영화를 보러 오는 관객은 늘어났는데 극장은 계속 문을 닫고 손님은 늘었는데 식당은 폐업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지금 대한민국 웨딩 산업의 밑바닥에서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균열이 시작되어 당신의 지갑과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법적으로 마쳤지만 거창한 결혼식은 아예 생략하는 사람들, 우리는 이들을 가리켜 조용한 결혼식 혹은 노 웨딩, 노 웨딩 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통계상으로는 분명히 결혼한 커플로 잡히지만 실제 예식장 매출에는 단 1원도 기여하지 않는 유령 같은 수요가 시장의 구조를 뒤흔드는 중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젊은 세대가 과거보다 더 검소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대한민국 예식장 산업 구조 자체에 해결하기 힘든 심각한 병폐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조용한 결혼식이 왜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지, 그리고 웨딩 산업의 붕괴가 한국 경제에 어떤 위험한 신호를 보내는지 하나하나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4년 2월 인천에 사는 예비신랑 김모 씨는 결혼식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예식장으로부터 임대료 문제로 영업을 중단한다는 날벼락 같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약했던 예식장이 하루아침에 폐업을 결정하면서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 진행이 불가능해졌고 이미 돌린 500장의 청첩장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하객 중에는 멀리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도 많아 급히 다른 장소를 찾아야 했지만 이미 예식장의 황금 시간대는 1년 전부터 예약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 씨는 인근 예식장 10곳에 전화를 돌렸으나 토요일은 이미 마감되었고 일요일 오후 늦은 시간대만 가능하다는 절망적인 답변만을 반복해서 들어야 했습니다. 결국 그는 당초 계획보다 150만 원이나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나서야 겨우 다른 예식장을 구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비단 김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1년 강남의 한 대형 웨딩 업체는 갑작스러운 폐업 통보 후 대표가 잠적해버렸고 수백 쌍의 예비 부부들이 낸 수백만 원의 계약금이 증발했습니다. 전국의 예식장 통계를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한데 2018년 1영여 곳이 넘던 예식장은 2024년 기준 775곳으로 무려 23.5%나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대한민국에서만 238곳의 예식장이 사라졌으며 서울에서는 지금도 매년 10곳 이상의 예식장들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셔터를 내리고 있습니다. 강남의 유명 웨딩홀부터 여의도의 고급 예식장까지 황금 상권에 있던 업체들조차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는 가운데 우리는 이 현상의 핵심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2024년 혼인 건수는 약 22만 2천 건으로 전년 대비 14.8%나 폭증하며 통계 작성 이래 역대급 증가율을 보였는데 공급인 예식장은 거꾸로 줄어들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기본적인 법칙이 완전히 무너진 이 시장에서 예식장 종사자들은 투어는 오지만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는 부부들 때문에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여기 평범한 30대 직장인 박민준 씨가 결혼을 준비하며 겪는 실제적인 고민을 통해 지금의 시장 왜곡이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들여다봅시다. 민준 씨는 올해 5월 결혼을 꿈꾸며 1년 전부터 예식장을 알아봤지만 소위 황금 시간대라 불리는 토요일 점심은 이미 모든 예약이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그는 하객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머금고 일요일 오후 3시라는 비선호 시간대를 선택해야만 했고 이는 지방 하객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가 받은 견적서를 보면 보증인원 180명의 식대 1인당 7만 원으로 순수 식비로만 무려 260만 원이라는 거액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예식장 대관료 350만 원과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을 포함한 이른바 스드메 패키지 400만 원이 더해지며 총 비용은 20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민준 씨는 이 엄청난 금액을 단 몇 시간의 행사를 위해 쓰는 것이 맞는지 차라리 신혼집 전세 보증금에 보태는 것이 합리적일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결국 그는 예식장 예약을 취소하고 양가 가족끼리만 오붓하게 식사하는 조용한 결혼식을 택했으며 이는 경제적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엄연한 부부가 되었지만 예식장 매출에는 전혀 잡히지 않는 이른바 노웨딩족이 된 것이며 이러한 사례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예식장 비용 2억만 원과 가족 식사 비용 200만 원 사이에는 무려 800만 원이라는 거대한 금액 차이가 존재하며 이는 청년들에게 결코 작지 않은 돈입니다. 2일 800만 원이면 유럽으로 한 달간 신혼여행을 다녀오거나 신혼집에 필요한 모든 가전제품을 최고급으로 장만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비용이 발생합니다. 웨딩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인 웨딩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현재 결혼 준비 비용은 평범한 직장인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폭등하고 있습니다. 202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5만 원대였던 예식장 식대는 2025년 현재 6만 원에서 8만 원 사이로 급격히 올랐으며 이는 물가 상승률을 훨씬 상회합니다. 특히 강남의 호텔이나 고급 예식장의 경우에는 1인당 식대가 10만 원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허다해지면서 결혼식의 문턱은 더욱 높아지고만 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가 내는 식대 중 실제 음식의 퀄리티는 가격의 30에서 40% 수준에 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업계의 분석입니다. 7만 원짜리 식사를 하더라도 실제 음식 원가는 3만 원 정도이며 나머지는 예식장의 거대한 홀 사용료와 인건비, 조명 유지비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성수기 토요일 점심의 대관료는 700만 원까지 치솟지만 비수기에는 200만 원대로 떨어지는 등 같은 장소임에도 시간대에 따라 50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더욱 교묘한 것은 스드메 패키지의 가격 구조인데 기본 300만 원에서 시작하지만 각종 옵션을 추가하다 보면 최종 금액은 2배로 뛰기 일쑤입니다. 드레스 피팅비, 본식 헬퍼비, 사진 앨범 업그레이드 등 수많은 추가 항목이 붙으면서 예비 부부들은 예상치 못한 지출의 납에 빠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마치 입장료는 저렴하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놀이기구마다 추가 비용을 내야 하는 놀이공원의 상술과 지금의 웨딩 산업은 매우 닮아 있습니다. 하객들이 내는 축의금 역시 2021년 평균 7만 3천 원에서 2024년 9만 원으로 23%나 올랐지만 예식장 비용의 상승폭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수요가 있는데 왜 공급자인 예식장은 망해가는지 의문이 드시겠지만 예식장은 시간이 곧 재고라는 아주 특수한 산업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편의점 우유는 내일 팔 수 있지만 토요일 낮 12시라는 황금 시간대는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유통기한 제로의 상품입니다. 게다가 강남의 예식장은 월 임대료만 수천만 원에 달하며 인건비와 유지비 등 결혼식이 단 한 건도 없어도 나가는 고정비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결국 예식장은 단 한 번의 토요일 점심 예약으로 평일과 일요일의 모든 손실을 메워야 하기에 가격을 낮추는 것이 사실상 경영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가격을 올리면 수요가 줄고 매출이 떨어지면 다시 고정비 부담 때문에 가격을 올리는 이 잔인한 악순환이 현재 대한민국 웨딩 업계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기간에 하객 제한으로 발생했던 막대한 적자를 메우기 위해 살아남은 예식장들은 식대와 대관료를 더욱 폭등시켰습니다. 소비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보증인원 제도인데 실제 하객이 적게 오더라도 미리 약속한 최소 인원의 식대를 무조건 지불해야 하는 관행입니다. 인간관계가 좁아진 요즘 세대에게 200명 이상의 보증인원은 큰 부담이며 이를 채우기 위해 친하지 않은 동료에게까지 청첩장을 돌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를 타파하고자 서울시는 한옥이나 미술관을 개방하여 900만 원대의 실속 있는 공공 예식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일반 예식장보다 최대 400만 원까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 덕분에 공공 예식장을 찾는 예비 부부들의 신청은 해마다 폭주하고 있습니다. 여기 연봉 5천만 원인 30대 직장인 이지윤 씨의 사례를 보면 부부 합산 연봉이 1억 원이라 해도 서울 아파트 전세조차 감당하기 버거운 것이 현실입니다. 1년 내내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4천만 원인데 단 몇 시간의 식장에 2천만 원을 태우는 것이 과연 미래를 위해 옳은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윤 씨 부부는 예식 비용을 아껴 신혼여행을 유럽으로 한 달간 다녀오거나 명품 가전으로 집을 채우는 훨씬 더 실리적인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노웨딩은 이제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주거비 폭등과 고물가 시대에 청년들이 생존을 위해 선택한 아주 영리하고 합리적인 경제적 투쟁의 결과입니다. 중간 가격대의 일반 예식장들이 사라지면서 시장은 1인당 10만 원이 넘는 초고가 호텔 예식과 아예 예식을 생략하는 노웨딩으로 극단적인 양극화를 보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이미 혼인 신고만 하는 나시혼과 사진만 찍는 포토혼이 유행하며 웨딩 시장 규모가 코로나 이전의 80%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일본의 예식 운영 기업 중 35% 이상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우선시하는 세대의 변화가 가져온 전 세계적 현상입니다. 미국 역시 화려한 실내 예식보다는 50명 이하의 하객과 함께하는 소규모 야외 웨딩이나 화상 중계 결혼식이 새로운 표준 문화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웨딩 산업은 거대한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으며, 예식장이 먼저 무너지는 것은 그 변화의 파고를 가장 먼저 체감하는 신호탄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현상은 단순히 결혼 문화의 변화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사회의 인구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뿌리부터 변하고 있음을 아주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경기도의 한 도시에서는 300명 규모의 대형 예식장 건물이 통째로 노인들을 위한 요양원으로 바뀌는 충격적인 광경이 포착되었습니다. 대형 연회장을 쪼개서 소규모 카페로 리모델링하거나 서울 외곽의 예식장이 장례식장으로 용도 변경되는 사례는 이제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물 리모델링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인구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가장 확실하고 물리적인 증거입니다. 자본이 움직이는 방향을 보면 이제 시장은 청년층의 돈이 아니라 고령층의 자산이 흐르는 쪽으로 모든 물리적 공간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은 0.7명대로 추정되며, 이는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꼴찌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유지하게 할 것입니다. 비록 2024년에 혼인 건수가 반짝 회복세를 보였지만 장기적인 추세로 보면 결혼하는 인구는 여전히 가파른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2024년의 일시적 증가는 30대 초반 인구의 미세한 증가와 코로나 이후 밀렸던 결혼이 쏟아져 나온 기저효과에 불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구조적으로는 1995년 이후 출생 인구가 급감했기 때문에 앞으로 결혼 정년기에 진입할 절대적인 인구수 자체가 사라지는 인구 절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남자는 평균 33.9세, 여자는 31.6세로 평균 초혼 연령이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결혼을 아예 하지 않을 확률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서울 예식장의 절반이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경고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결혼 정년기 인구 감소라는 정해진 미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정부는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부부 합산 100만 원을 깎아주는 혼인 세액 공제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고작 100만 원의 세금 혜택이 폭등하는 집값을 잡아주지도, 청년들의 불안정한 소득과 취업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주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식장의 폐업은 단지 증상일 뿐이며, 그 기저에는 주거비 폭등, 고금리, 육아 부담이라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구조적 문제가 웅크리고 있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의 풍경은 예식장이 사라진 자리에 요양원과 장례식장이 들어서는 조금은 쓸쓸하고도 차가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과 사회적 비용의 상충이라는 아주 고통스럽고도 어려운 선택의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노웨딩을 선택해 100만 원을 아끼는 것은 개인의 관점에서는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가장 현명하고 경제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하지만 사회 전체로 시선을 돌려보면 거대한 웨딩 산업 생태계가 붕괴하면서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내수 소비가 위축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결혼식 한 건당 움직이는 약 2억만 원의 자금은 예식장뿐만 아니라 스튜디오, 꽃집, 케이터링 등 수많은 소상공인들의 핏줄과도 같습니다. 노웨딩의 확산은 이 거대한 자금이 시장에서 증발함을 의미하며 웨딩 플래너와 사진 작가 등 전문 인력들의 생계가 흔들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과연 합리적인 가격과 고품질의 서비스를 동시에 보장하는 제3의 선택지가 존재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웨딩 업계는 과거의 구태의연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시장의 냉혹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생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가격표조차 공개하지 않는 불투명한 요금 체계와 강제적인 보증 인원 설정, 외부 업체 반입 금지 같은 고질적인 관행은 청년들을 시장 밖으로 몰아냅니다. 지금의 스마트한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명확하며, 그것은 바로 합리적인 가격과 투명한 계약 구조, 그리고 개인의 취향을 반영한 다양한 선택지입니다. 이러한 요구에 응답하는 예식장만이 미래 시장에서 살아남을 것이며, 실제로 변화를 시도하는 일부 업체들은 이미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찾아 나섰습니다. 일본 고베시의 어느 예식장은 비혼 여성을 타깃으로 한 솔로 웨딩 촬영 상품을 출시하며 고정관념을 깨는 파격적인 시도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국내에서도 300명 규모의 대형 연회장을 과감히 쪼개어
40명 규모의 소규모 카페나 행사장으로 리모델링하며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조용한 결혼식의 확산은 단순히 유행하는 트렌드가 아니라 대한민국 인구 구조가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맞이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등입니다. 예식장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요양원과 장례식장이 들어서는 지금의 풍경은 우리가 직면할 미래 사회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슬픈 예고편입니다. 2026년 현재를 살아가는 당신은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으며 합리적인 소비와 전통적인 예식 사이에서 어떤 가치에 무게를 두시겠습니까? 개인의 관점에서 노웨딩은 800만 원이라는 큰 자산을 지키는 영리한 생존 전략이며 이는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개인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사회 구조적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선택의 축적은 웨딩 산업 전반의 붕괴와 그에 따른 연쇄적인 일자리 소멸이라는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한 건의 결혼식당 움직이던 이 0만 원의 자금이 시장에서 사라지면 그와 연결된 수많은 소상공인과 전문직 종사자들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됩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공 예식장처럼 합리적인 가격의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뢰할 수 있는 대안 모델이 더욱 촘촘하게 구축되는 것입니다. 50명 이하의 소규모 하객으로도 부담 없이 품격 있는 결혼식을 치를 수 있는 전문 공간과 프로그램이 민관 협력을 통해 확산되어야 합니다. 업계 또한 강제적인 보증 인원 제도를 폐지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만 선택할 수 있는 유연한 요금제를 도입하여 문턱을 낮추어야만 합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자는 도태될 것이며 시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명확한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는 자만이 이 거대한 전환기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예식장의 변화는 단지 인테리어의 변경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의 가치관과 경제적 현실을 온전히 수용하려는 철학적 변화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웨딩 산업의 붕괴 현상은 대한민국 경제가 해결해야 할 거대한 인구학적 숙제와 맞닿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의 선택이 모여 미래의 문화를 만들며 그 선택이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지속 가능성 사이에서 아름다운 균형을 찾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대한민국 경제의 날카로운 분석은 여기까지이며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밀착된 통찰력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